안녕하십니까, 데스턴 림페입니다. 오늘 핸드스탠드 물구나무에 대해서 첫 영상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손목하고 어깨입니다. 그 두 가지 스트레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 걸 넘어갈게요. 첫 번째, 손목 스트레칭.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반대 뒤로, 다음 안쪽으로, 다음 손등이 바닥으로 내 몸 쪽으로 꺾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잘 안 되시면은 내 무릎 바로 앞에 놔두고 체중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조금씩 앞으로 나가서 좀 더 꺾어질 수 있게. 다음은 손가락이 앞을 향하게 해서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손목 스트레칭이에요. 손목 스트레칭은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늘어나고 그 상태에서 또 가동성을 늘려야 됩니다. 가동성이라 함은 이제 그 늘린 상태에서 힘을 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주먹을 쥐고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이 되는 거고, 체중을 실어서 앞뒤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손목이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셔도 되고,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손목을 강화시키는 가동성 훈련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체중을 실어서 버티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버티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손목 강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스트레칭과 가동성 훈련들은 발을 뻗어서 플랭크 상태, 그러니까 푸시업 상태에서 하시면 조금 더 강도가 높게 하실 수 있어요. 약식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해주셔도 되고, 아까 가동성 훈련했던 이런 동작도 발을 뻗고 하면은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목 스트레칭, 뭐 강화 훈련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건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깨 스트레칭. 어깨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내 무릎보다 뒤쪽에 있지 않게 앞쪽으로 살짝 빼주거나 90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손을 뻗어서 짚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쭉 눌러주세요. 내 턱이 바닥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겨드랑이가 바닥으로 쭉 눌러진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수월해지시면은 손가락으로 지지를 해서 내려가면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깨뿐만이 아니라 허리, 흉추까지 다 한 번에 스트레칭하는 동작이고요. 이게 좀 수월해졌다, 바닥에서. 그러면은 다음은 의자를 놓고 하시면 좀 더 딥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쭉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흉추랑 허리랑 어깨를 눌러주시고, 이게 조금 수월해졌다 그러면은 이 끝에 부분에 팔꿈치를 대고 이 상태에서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어깨 쪽하고 흉추 쪽에 조금 더 스트레칭이 될 거예요. 다음은 뭐 경추까지 같이 하고 싶으면은 관자놀이나 턱을 대고 이렇게 해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서 하는 스트레칭이고, 다음은 그 반대격인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손을 뒤에 짚고 손가락이 뒤를 향하게 해서 이렇게 짚고 앞으로 쭉 나가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내 겨드랑이가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쭉. 이건 팔꿈치 스트레칭도 동시에 되는 겁니다. 가능한 만큼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깨 앞쪽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고, 뒤쪽으로 누르면서 이쪽 어깨 쪽이 조금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도 조금 신전이 되면서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고,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손목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 팔꿈치도 동시에 되는 스트레칭 플러스 가동성 훈련이 되는 거겠죠. 일단 핸드스탠드를 목표로 한다면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상이 취약한 부분일 수 있는 손목이나 어깨 스트레칭 강화 훈련은 지속적으로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조건이라 그럴까요? 조건이라고까지는 없는데, 푸시업을 정자세로 한 10개 정도는 하셔야 좀 안전하게 핸드스탠드를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푸시업을 이렇게 하는 근육의 펌핑감만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푸시업을 한 10개 정도는 내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아무래도 안전하게 핸드스탠드를 도전할 수 있겠죠. 다음, 턱걸이나 로우는 그렇게 상관성은 없는데 또 아예 상관성이 없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턱걸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로우를 한 10개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용어 설명을 할 겁니다. 앞으로 영상을 몇 개 더 찍을 텐데 제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제가 소통하는데 알려드리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어디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런 것도 몇 개 있고 그냥 제가 만든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처음에 어깨를 연다 닫는다, 어깨를 연다 닫는다, 연다 닫는다, 다시 연다 닫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은 골반을 닫는다, 연다 닫는다, 연다 닫는다, 연다. 다음은 발끝 포인, 플렉스, 포인트라고도 하죠. 플렉스, 포인, 플렉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은 할로우 바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몸을 말아서 몸통에 힘을 주는 방법인데, 할로우 바디라고도 하고 할로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할로우를 잡는다, 할로우 한다. 할로우는 어깨를 내가 앞쪽으로 말고 등을 최대한 펼치고 이 상태에서 골반을 말아서 이 상태가 되는 거겠죠. 이 상태가 할로우 포지션입니다. 할로우를 잡는다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만세를 하면 이게 핸드스탠드의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로우란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턱, 스트레들, 그 다음에 풀, 이런 용어가 있는데, 턱은 일단 웅크린 자세를 말해요. 웅크린 자세라 그래서 핸드스탠드를 설 때 이 자세를 턱 자세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들은 다리를 벌린 상태를 말해요. 다리를 벌린 상태, 이걸 스트레들이라고 말하고요. 다음은 풀, 그냥 두 다리를 모은 동작, 그거를 풀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풀 자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기저면. 그러니까 기저면 자체는 내 중심선을 말해요. 양손이 있으면은 이만큼이 기저면이 되겠죠. 그런데 내 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기저면이 넓고 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선이라고 말을 해요, 많이. 기저면이라고 말은 많이 안 하고, 중심선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아니면은 두꺼워진다, 얇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핸드스탠드 자세에서 넓다, 중심선이 넓다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걸 중심선이 넓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딱 일자로 어깨를 박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걸 중심선이 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두꺼워지려면은 이렇게 되겠죠. 중심선이 좀 두꺼워진 거예요. 다시 얇아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뭐 배 쪽, 등 쪽이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쪽이 배 쪽이 되겠고 이쪽이 등 쪽이 되겠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 이게 배 쪽으로 조금 파이크가 된 거죠. 배 쪽으로 다시 이건 등 쪽으로, 이게 등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핸드스탠드를 선 상태에서 이쪽이 배 쪽, 이쪽이 등 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다른 용어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쓸 것 같은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핸드스탠드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칙 같은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지켜야 될 사항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의 간격은 내 어깨 넓이에요. 어깨 넓이보다 조금 살짝 넓은 건 상관없는데 살짝 좁아지면 중심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내 어깨 넓이, 만세를 했을 때 내 귀 옆에 어깨가 딱 있는 그 상태가 내 어깨 넓이에요. 그거보다 살짝 넓거나 좁으면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중지를 앞을 보게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살짝 틀어서 손목에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거나 아니면 손목이 좀 약하신 분들은 살짝 틀어서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중지를 앞으로 하는 것만큼 앞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아까 등 쪽으로 넘어가는 그 중심을 잡기에는 옆으로 하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이게 조금 더 손목이나 손가락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긴 합니다. 대신 손목에 부담이 더하겠죠.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본인이 편한 추구하는 방식을 뭐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시선은 손과 손 사이를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바나나 물구나무를 처음에 서시는 분들은 약간 빠져서 내 손보다 앞쪽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보는 건 뭐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래를 보면서 어깨를 쫙 뽑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바른 정렬의 물구나무를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지션들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딱 가장 중요한,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바나나 물구나무와 일자 물구나무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보여드렸지만 처음에 어깨가 열려있지 않으신 분들, 어깨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 혹은 가동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깨가 닫혀 있을 거예요. 닫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꺾어서 다리를 조금 더 등 쪽으로 넘겨서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가 이 상태겠죠. 거의 대부분 이 상태가 돼요. 허리가 꺾여서.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사실 일자로 딱 어깨가 완전 뽑힐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희는 지향을 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물구나무도 일자 물구나무에 관한 게 훨씬 많을 거예요. 대신 바나나 물구나무를 선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손목이나 허리에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지만 뭐 거꾸로 서는 것 자체에는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향을 하는, 목표로 하는 건 일자로 하는 물구나무로 할 겁니다. 자, 첫 시간은 처음에 손목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일자 물구나무, 바나나 물구나무 뭐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1편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편에는 플랭크를 갈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